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여전히 750원을 다시 회복하다가도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힘들 수밖에 없는 이 단가 지금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플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리플 같은 경우는 특수 경우죠. SEC한테 시장을 압박받으면서 리플 또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하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상승하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리플 코인을 준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50원 라인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또한 이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이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대응 방법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자, 이 디지털 화폐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만큼 지금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 이제 거진 이용 안 하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느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많아지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코인 시장이 그만큼 전통 금융 시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리플 코인의 송금 시스템 기능은 확실히 다음 플랜에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뭐 있습니까? IPO부터 리플랩스까지, 리플랩스의 IPO부터 ETF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쭉 모아놓은 게 바로 리플 코인이에요.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SEC에 있겠죠. SEC는 리플을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3년 내내 괴롭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이시고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증권위원회인 SEC가 리플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2024년도에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작년 약식 재판 결과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4년도 2월까지 너희 빨리 합의해라. 합의점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SEC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코인 업체죠. 이 미국 법원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관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리플의 손을 들어주느냐 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미국 정부 입장에선 CBDC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얘네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리플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 미국 정부 또한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리플 코인을 앞을 막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악재성 이벤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은 750원도 모자라서 740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자,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5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죠.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큰 의미가 없는 하방 압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심리가 당연히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더 떨어질까 무서운 개인들은 매도를 유도하고 있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고래들 해당되는 세력들의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리플 코인 좋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발휘가 안 되고 있으니 당연히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나 떨어지고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전에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승력을 발휘했을 때 바로 전 상승력입니다. 700원 라인부터 시작했고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 가져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내서 떨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700원까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750원 위로 올려놨다가 또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우리의 확실한 태도, 확실한 대응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 리플 코인을 어느 정도는 비워놔야 되겠다. 비중을 덜어놔야 되겠다. 이 매도 비중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 또한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이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이 문자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카톡방 링크거든요.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받으셔도 충분하겠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 카톡방에 바로 들어오고 싶다면 링크 클릭하시고 아니면 상단 전화번호에 1번 문자 보내셔도 상관없으니까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뭐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한번 주봉을 보면서 보시면 조금 이야기는 틀려지거든요. 물론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의 위치에 있는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니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손실 구간이에요. 자, 제가 이 손실 구간을 어떻게 회복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매도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저점 라인을 잡아서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임을 잡으면 우리는 확실한 손실 구간을 줄이거나 그 부분을 수익 구간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매입단가 올라올 때가 기다리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심리가 발동되냐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냥 매도하세요. 손실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매도해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내버리거든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진다는 거 먼저 강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니플 코인 우리에게 대해 하방 압박을 많이 줬다는 이 SEC 제가 이 부분부터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미국 법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플 SEC 빨리 합의해라.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라. 내년 2월이 어디입니까? 24년도 이번 달 2월 달입니다. 자, 이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왜? 지난번 SEC가 미국 법원에 나 리플한테 과태료 매길 거니까 그 부분 제출 서류들 빨리 강제로 명령해서 나한테 줘. 내가 과태료 부과할게. 자, 이 부분과 함께 우리는 좀 기대했죠. 왜? 지난 2023년도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벌금형으로 끝내겠다. 그러면 뭡니까? 악재가 해소가 되면 강력한 호재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2월 20일 날이 데드라인이었거든요. 이 날짜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이슈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실망감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박 가져오면서 750원을 뚫고 뚝쭉 올라가다가 다시 750원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실망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예 700원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거기에다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가 있고요. 자, 뉴스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흔들림을 가장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SEC, 니플 소송 결론은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하죠. 23년도, 24년도도 모자라서 2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 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리플 CEO도 정말 무책임한 게, 자, 리플 CEO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빠르게 SEC랑 합의안을 찾고 끝낼 텐데, 지금 리플 CEO도 어떤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2024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SEC가 지금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먼저 깔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 또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부디 알았으면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렇게 요청했어요. 미국 법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리플한테 재무제표 그리고 XRP 판매 계약서 강제 명령 때렸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리플한테 SEC가 무엇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과태료. 이 벌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니플 측에 요청했고 이 미국 법원 또한 그럼 얘네들이 빨리 합의안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승인했던 겁니다. 근데 2월 12일에서 2월 20일 연장 신청했습니다. 리플이. 그래서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2월 20일이 데드라인이고 SEC와 니플은 이제 화해하겠구나, 합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실망 매물만 나오고 우리한테는 더욱더 큰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니플 CEO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화당 후보한테 니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해당되는 선거 후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화당 후보가 이야기했던 걸 보면 안 할 리가 없겠죠. 보세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다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될 거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왜 많이 보여드렸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공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 비트코인 ETF가 우리나라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우리 승인해가 해줄게요. 자, 민심을 잡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투표를 받으려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 현재 시장이 그래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한낱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압박되고 있고 니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니플이 혼자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SEC는 전체적인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너희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니플은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자들보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보지만 어찌됐든 투자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 코인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발휘되면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하방 압박 받고 상승했다가 또 한번 하방 압박 받고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때려올 때는 거래량이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또 올라갈 때는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 코인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많고 올라갈 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비중 관리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00% 몽땅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서 단기적 수익 구간을 가져와야 되겠다. 나는 기회비용 날리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플 코인을 버리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뭐 불이 많이 보였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높은 단가에 매수해서 또 떨어진 다에 매도하시면 손실만 커지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디플이 올라간다고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해당되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문자로도 넣어드립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문자도 무료입니다. 만약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 링크 있습니다. 링크 있으면 이 링크는 카톡방 링크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도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무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카톡방 들어온 다음에 같이 수익 구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실시간 매매 대응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영상 그러면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그러면 리플은 가만히만 있었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을 보면 확실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CBDC,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리플한테도 중요하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이 CBDC의 개발 속도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리플의 파트너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시죠. 자, 한국을 찾은 IMF 총재는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전을 위해서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IMF 다들 아시면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리플과 파트너사로 맺혀져 있죠. 리플과 함께 이 CBDC를 개발하고 있어요. 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 통화 정책에 부정적이다. 근데 CBDC는 우리가 도입은 시급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CBDC의 지지는 재확인되고 있고 국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당연하겠지만 CBDC는 가장 먼저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됐던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어떻습니까? 이 CBDC의 후진국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CBDC의 후진국, 당연히 중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지금 CBDC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더딘 게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SEC 그리고 리플과의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파트너사들 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은행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이게 뭡니까? SBI, SCB, 비테크, SAB, 모듈러, 레모웨이, 노바티, 파블로. 자, 엄청 많죠. 이게 누굽니까?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권들이에요. 이러한 은행권들이 리플과 손해를 맞잡고 있다. 자, 왜 맞잡고 있을까요? 만약 리플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700원도 이탈할 거고 500원까지 다시 내려갈 거야. 그러면 얘네들 파트너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더군다나 500원 라인에 위치해 있었던 리플이었어도 얘네들은 그대로 파트너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왜?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IMF가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승 모멘텀 중에 CBDC라는 부분, 스위프트라는 부분, 국가 간의 결제라는 부분,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지금 리플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만약 예전 같았으면 SEC가 시장을 이렇게나 압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리플은 미국한테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리플,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이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게 2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SEC가 리플을 압박하면서 리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약 SEC한테 법원에서 지잖아? 그럼 미국을 떠날 겁니다. 왜?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증권이 아니라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영국, 마찬가지로 아시아, 이 리플 코인은 이런 데서 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일본을 간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예 국적을 다른 쪽으로 바꾼대요.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왜 CBDC의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리플한테 SEC가 계속 싸우고 있는 바람에 개발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CBDC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 게 바로 미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만 인수하고 세력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에서 어떠한 부분에 부수적인 부분이 있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니플 임원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 3년 만에 드디어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MTL이라고 합니다. MTL은 송금 라이센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SEC가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리플을 압박하면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가 왜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까? SEC가 이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SEC가 과태료 부과할 거니까 빨리 그 서류 제출해줘라. 벌금 부과할 거니까 끝내겠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SEC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착각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플코인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부터 리플코인은 어디에서 우리의 수익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전제 박스권 리플이라고 합니다. 추세 전환에 따라서 소송 리스크는 임박되고 있고 증권성 이슈 종료가 되면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이 더욱더 크게 발휘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 코인은 추가적인 상승력은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ETF라는 그 이벤트, IPO라는 이벤트도 이 부분이 빛을 발하면서 확실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ETF도 설명하기 좀 많은데 이 뉴스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비트코인 ETF 다들 알고 있으시죠? 24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어때요? 1월 달에 그냥 쭉쭉쭉쭉 올랐습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올랐습니까? 아니죠. 7천만 원 오른 건 2월 달이에요. 자,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승인되었는데 왜 2월 달에 그 빛을 발했을까? 제가 이거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ETF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ETF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다 쏠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자산이 분배가 돼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 분배되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고래들은 어떻게 유도합니까? 확실한 자신의 매집하는 시간으로 이용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플코인 ETF는 출시 가능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신청합니까?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로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알트코인으로 ETF에 공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리플 ETF는 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리플 CEO는 더 많은 현물 ETF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XRP ETF는 확실히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2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이 사람이 갈링하우스입니다. 리플 우리 투자자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고 ETF에 집중하고 있다. ETF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고래들의 자금에 확실한 ETF 쪽, 리플 ETF로 들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된다면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ETF라는 게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나온다고 언제 나올까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23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스웨덴 증권거래소는 XRP 그리고 바이낸스에 기반한 ETP를 상장시켰다. 자, ETP가 뭡니까? 상장 지수 상품이에요. 펀드와 비슷한 부분이지만 상품이 틀립니다. 근데 ETP를 어떻게 했어요? 상장시켰어요. 상장시킨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은행에서 그리고 브로커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 XRP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간접 투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리플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펀드가 바로 그 부분의 간접 투자의 일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했던 자금이 어디로 쏠립니까? 간접 투자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금이 분산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지만 이 분배가 끝나자마자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을 뚫고 올라갔던 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 말이 어렵지만 이거는 리플에 내가 직접 매수하느냐 아니면 ETP 상품을 들어가서 리플에 투자하느냐 그 부분에 자산 분배가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 뉴스인데요. 한 외국 남성이 80만 달러의 집을 팔고 니플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이 아이는 어떠한 영감을 얻길 바라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니플 언제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리플 언제쯤 1달러 갈 것이냐? 다음 강세장의 유망 투자처가 XRP인 건 알겠는데, 우리 리플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ETP 상품도 말을 했지만 ETF 상품도 앞에 두고 있고, 그러면 리플 코인의 계속적인 고래들의 자금력은 분배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른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지금 750원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현재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 구간은 이제부터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은 주봉상으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주봉뿐만 아니라 일봉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750원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고 어떻게 단단한 바닥 구간을 만드냐, 이 부분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지만 우린 이 부분을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골든 크로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 보시면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었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거든요. 이 부분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 근데 왜 내려가고 있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지으면 되느냐? 지금처럼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지만 상승하기 전에 거래량을 줄어들이면서 하방 압박 가져오면 개인들의 물량은 자동으로 매도가 나올 거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자전 거래를 통해서 고래들은 재매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확실한 저점인지 모르겠다면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조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 같은 상승 몸에 대해 많은 코인을 그냥 매도해서 나중에 후회가 남는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카톡방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니까 들어와서 링크 클릭하시고 같이 실시간 매매 대응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상단 전화번호에 문자를 넣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는 무료로 이렇게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